예, 안녕하세요. 김학용입니다.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고 뭐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특히 증권사 애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약간 그 개미들을 꼬드기는 좀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한 주식을 한 20년 정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뭐 최근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주목해야 할 뭐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장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코스피 일봉하고 주봉을 보면은요, 뭐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 완전히 박스권이죠.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20일 이평, 그 20일 이평 쪽을 지지를 받고, 그 지금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약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코스피 펄을 보게 되면은 이미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서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측면이 좀 크거든요. 실제로 한 2017년, 18년에 비해서 혹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의 경기 상태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울기 직전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주봉도 그냥 비슷한 상태죠.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 어젯밤에 미국이 이렇게 좀 나름의 큰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21, 2평,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21, 2평을 딛고서 올라가는데,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동안 수익을 낸 사람들이 팔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주봉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견고해서 이 상태를 좀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벌써 뭐 21일평이나 60일평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제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어 뭐 지금 그 뭐죠? 오랜 상승, 많은 상승에 따른 기술 조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락에 따른 반등 성격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시 쭉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구했다 올라왔다가 뭐 그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떨어지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최근에 뭐 미국의 그 누구죠? 뭐 그 연준에 계시는 그분께서 얘기하는 게 약발이 먹히지가 않아요. 어, 그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사실 립 서비스거든요. 어, 그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전환시키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주식을 사는 게 뭐 테슬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최근에 뭐 이왕으로 고생하신 분들, 게임스탑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고요. 굉장히 그 조금 트렌디한 종목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뭐 100에 하나, 뭐 99명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은 뭐 1월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났습니다. 벌써. 그리고 뭐 이 즈음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 사기 시작한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또 떨어지니까 야 많이 떨어졌다 해서 이 즈음에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즈음에 사셨어도 벌써 지금 아마 손실이 한 10% 정도 이상 나셨으리라 보고요. 저는 이거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보면은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나는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이평선 딜이고 20주봉 딜이고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디디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한 400불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400불이 과연 테슬라 수준에 맞는 주가냐 아니면 뭐 미래 가치까지를 반영한 주가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400불도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아니다. 뭐 플랫폼 회사다. 또는 뭐 에너지 회사다."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배터리나 아니면 뭐 파워트레인 같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다. 뭐 그런 얘기, 뭐 미래 기업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차트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보통 뭐 흔히 6 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이 되려면은요. 적어도 한 6 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플랫폼의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요즘 얘기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이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기반이 많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 최소 뭐 500만, 보통은 그냥 뭐 1000만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1000만 정도가 돼야지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이잖아요. 이런 데는 1000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가 한 15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들어도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동차를 파는 게 테슬라에 기여하는 수익이나 매출이나 거기서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플랫폼은 사실 수익성보다는 매출보다는 수익성 쪽을 강조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기반이 많아야지만이 그 사용자당 들어가는 비용, 흔히 인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100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150만 가지고는요. 그럼 뭐 올해 될까? 올해까지 팔아봤자 한 200만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10만, 20만. 그러면 내년, 후년 해 봤자 3,400만 까지밖에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몇 대냐면은요. 14억 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면 1억 4천만 대가 10% 고요. 1,400만 대가 1% 입니다. 1,400만 대에 지금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가지고 뭐 플랫폼 얘기하고 미래 비전 얘기하고 에너지 얘기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허황된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최근에 제 책 온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미래의 비전이 좋은 회사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미래 비전이 좋다고 지금 주가가 좋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뭐 최근에 뭐 현대차나 뭐 다른 뭐 이제 엊그저께 혼다도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 뭐 제한적이 100 대지만 출시를 하고 인제 그런 기존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내고요. 뭐 합리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라면은 사실 하자가 많은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인제 사실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차값은 낮추는데 그 차값과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FSD 그 FSD를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걸 결합시켜 놓으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이 만드는 전기차 값에 비해서요. 아마 시장성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요즘 엉뚱하게 뭐 비트코인 보는 것도 저는 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2019년 한 4월, 5월경에 테슬라를 사서 한 4배 정도 수익을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이렇게 금액을 크게 하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 제가 4배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한 이유는 그게 한 3 년, 4년 정도 후에 예 목표로 잡았던 수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한 30년 후에 도달할 수치 30년 너무했나요? 한 뭐 5 년, 10년 후에 도달할
그 수치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테슬라는 떨어져도 저는 별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제가 아마 한 요 정도에 샀다가 거의 이 꼭대기 정도에 팔았다가 뭐 여기 이제 좀 빠지는 거 보고서 이 정도에 샀다가 또 잠깐 했다가 그 이상은 안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한 5배 정도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에 뭐 한 3분의 1 정도 좀 빠졌나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다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답을 말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뭐 알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애플 겁니다. 애플도 이제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얘는 2000 한 여기 7년 정도에 상장을 했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였는데 애플도 뭐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쫙 늘어뜨리면은 애 애플은 그래도 좀 테슬라에 비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애플은 매출도 크고요. 수익률도 좋잖아요. 예. 그런 상태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3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 어. 아마 다른 IT 기업들 봐도 퍼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뭐 MS나 아마존이나. 이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기업들은 퍼가 한 10 정도 내외, 크게 잡아봤자 15 정도, 그거에 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수치지만 IT 기업, 미래 기업, 성장 기업들은 이 퍼가 보통 한 30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플은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테슬라를 보니까 지금 938입니다. 이거 사실은 한 거의 2000 가까이 갔었었거든요. 2000 가까이 갔다는 건 완전히 이건 그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938도 거품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 퍼 비교를 해보니까 애플 대비 28.35배 고평가가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퍼 맞추기만 하게 된다라면 거의 30배 정도 다운이 돼야 되고요. 지금 600달러니까 20달러 정도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순이익률이 한 6%인데 여기는 한 21% 정도 나오거든요. 한 3.3배 정도 순이익률 차이가 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얘가 한 3분의 1 정도 덜 떨어뜨리면은 한 8.6배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 대비 한 69.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지금 수준의 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여기 약간 고점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120달러, 100달러 그 정도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0달러까지 이게 올 것이냐? 저는 지금 워낙 테슬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 200달러 이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플은 뭐 최근에 그 애플도 이제 전기차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 그 전기차 얘기 해봤자 그것도 한 4년, 5년 지나야지 제대로 나옵니다. 테슬라도 지금 2002, 3년도부터 이제 테슬라 자동차 만들기 시작했나요? 예,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전기차 만들다가 거의 15년 지나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그 새로운 전기차를 만드는 그 기간이 짧아진다 하더라도 애플, 뭐 이미 뭐 최근에 팍스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준비를 잘하고 빨리빨리 해준다 하더라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애플 관점에서는 저는 적어도 한 3, 4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사실 근데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요즘 조정을 보이잖아요. 시장 전체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돈 버는 거고 정신 건강에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뭐 저는 짧게는 3월 말까지 길게는 한 4월, 5월 달까지도 하락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계속 눈치 보시다가 좀 반등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뭔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냥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개미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락세에 대응을 못하는 게 그 계좌에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금이 없어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찰의 50% 내외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개미들은 거의 뭐 90%, 100%다 주식을 가지고 있죠. 떨어지면 못 팔죠. 못 팔으니까 좋은 종목이 있어도 사지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이 떨어지니까 그냥 인버스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곧버스 뭐 트리플 버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그냥 좀 관심 가지신다라면 인버스 정도로 잠깐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여기 왼쪽이 1월 8일이 언제냐면은 신규 확진자가 일간 30만 명이 발생했던 때고요. 이 즈음에는 그 7일 평균 26만 명 정도가 발생하던 시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요즘 3, 400명도 많아 보이는데 그거의 몇백 배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이즈음에 바이든이 저기 뭐죠? 취임했나요? 취임하면서 그랬죠. 마스크 쓰기 의무화하고 그 즈음에 아마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3월 4일 자를 보니까 일간 신규 확진자가 6만 7천, 7일 평균이 6만 3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아졌고요. 여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4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아주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완만하게 이제 유지돼서 우리 3, 400명 유지되는 것처럼 한 4, 5만 명 아니면 3, 4만 명 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백신도 많이 그 이용하고요. 백신도 많이 주사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많이 써도 사람들이 지금 영국하고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정신 상태가 안이해지는 거죠. 아니 우린 백신 맞았으니까 안전하다.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백신 지금 효과가 한 60%밖에 안 되고요. 또 두 번 다 맞아야지 또 그 효과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 맞아도 40% 정도는 코로나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주 급락은 하지 않고 완만해지다가 뭐 한 번 또 확산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조금씩 슬슬슬슬 낮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는데 대략 한 9월에서 11월 사이 정도면 그래도 좀 안심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9월, 10월 연말이죠.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그다음에 연말 할리데이 시즌이 있는 그걸 앞둔 시점인데 결국 이때는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뭘 할 거냐? 연말에 이제 사람들 모여야죠. 연말 헐리데이 때 작년에 제대로 못 놀았으니까 올해는 사람들 만나서 선물도 주고 놀아야 되겠죠. 내수 소비주, 예, 그런 쪽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따뜻해지잖아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쓰고 자동차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전기차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인가 0.3%인가 하여튼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엑스모빌이나 뭐 그런 정유주 관련된 것들이 막 뜨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이건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델타 항공 가장 대표적인 거. 델타 항공도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는 회사. 저는 사실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지금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델타 항공을 딱 보니까 뭐 쭉 이렇게 물론 이제 이전에도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약간 횡보하다가 반등하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어제인데 어제 뭐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20일 이평을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뭐죠? 아래 꼬리가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지면 나는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그 뭐죠? 다우나 나스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작년 그 아마 코로나 다음일 겁니다. 쭉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뭐 장이 안 좋으면은 약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뭐죠? 이게 그 20일, 20주 이평을 따라서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물류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승객 쪽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선 정도만 간간히 버티고 있는 거고 국제선은 여전히 수익성이 좀 나쁜 거죠. 물론 화물 쪽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그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항공주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일부 국가들 뭐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 뭐 지금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죠. 이런 몇 개 나라들 빼놓고는요. 내년까지도 저는 코로나가 좀 횡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외여행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국내 여행을 봐야 됩니다. 국내 여행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틀립니다. 미국은 카니발이라는 그 크루즈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유럽계 그 크루즈 회사들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카니발도 좀 이제 가지고는 있는 상태. 공교롭게도 한 이즈음에 샀습니다. 이즈음에 뭐 큰돈은 한 1,200만 원대밖에 안 되지만 이즈음에 그냥 좀 한번 사봤더니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건데 뭐 제가 여러분들이 뭐 더 사서 이게 올라가서 제 수익이 좋아지고 그런 건 뭐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얘도 물론 지금 주봉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 2020년 3, 4월 달인데 쭉 급락을 했다가 반등 약간 했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이 그 60주 선을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합니다. 지금 그게 대략 한 요 정도 상황인 거죠. 예, 요 정도 상황인 거죠. 지금 떨어졌다가 아까 델타처럼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정 보이다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사보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가 이제 제 종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뭐 20 몇 달러 정도 되나 보네요. 20, 한 3, 4달러 될 것 같은데 어, 그 얘가 제 기억으로는 한 5, 60달러대에서 놀던 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 놓으셔도 한 몇 개월 지나면은 거의 60달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전에 그 여기 뭐 보니까 뭐 3월 달에 운항을 안 한다
안 해서 뭐 어제 빠졌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운항 제대로 했나요? 예. 앞으로 이제 6개월 후에 뭐 앞으로 9월 그 이후에 운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 소노시즌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대명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저는 약간 그 후행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 분석, 기술 분석을 통해서만 거의 투자를 하고요. 기술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종목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있겠죠. 뭐 아까 테슬라도 했었었고 다른 그 기술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관심 있는 종목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후행적인데 지금 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조정받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의 그 지지를 받고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는 지금 계속 21 이평 여기 60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60 근처까지 가는 애들이 있지만 계속 이거 조정을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주봉을 보게 되면 이막 굉장히 한 7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뭐 급격히 반등해서 1,400원대 갔다가 지금 좀 조정 보이다가 길게 상당 기간 1년 가까이 이제 횡보를 한 거죠. 횡보를 했다가 최근에 물량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좀 상승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제 그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제주도에 이렇게 사람이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 나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 면세점 보니까 막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뭐 제주도가 됐든 동해안이 됐든 뭐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그 국내에서 여행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대명 리조트는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명 같은 경우를 추천해 드리는 거 아까 여기 그 뭐 카니발이나 여기 델타 같은 데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메리칸 에어라인 제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델타에 비해서 반등을 못해서 제가 좀 한번 사본 거고요. 델타는 좀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길게 가져가기가 좀 불안하죠.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 좀 좋은 애들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대명도 좀그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냥 남들 사는 거 물론 얘들도 지금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국내 여행 관련주 요거 말고도 이제 이동 관련된 리프트 같은 미국의 이제 그, 그 모빌리티 회사 그런 회사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예.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위성 관련된 저궤도 위성이나 아니면 위성통신 관련된 좀 시장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쪽 시장도 마치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처럼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이렇게 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기업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밸류 체인이 있어서 그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그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디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